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설계사 김병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종신보험을 이용하면 상속세를 도대체 얼마를 줄일 수 있길래? 라고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상속세를 내면 절세 효과가 있다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자분들도 많이 이용들을 하고 계세요. 아직 모르는 분들이 일부 계시고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이게 될까? 라고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보다 더 효과 있게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이미 종신보험을 이용해서 상속지원을 마련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활용해서 상속지원을 마련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종신보험의 이 사망보험금이 어떤 사망을 보장을 하는지 여러분들과 짧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종신보험의 주기약입니다. 종신보험의 주기약은 일반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반 사망은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 그리고 돌연사, 자연사, 타살이나 자살까지도 보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자살은 가입 2년 후부터 보장이 됩니다. 생명보험사의 자살 관련해서 사망보험금에 분쟁이 있다라고 기사나 뉴스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는 분쟁이 없습니다. 어떤 분쟁이 있냐면 일반 사망에서 분쟁이 있는 게 아니라 특이하게 재해 사망으로 자살을 재해로 인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쟁이 있지, 일반 사망보험금은 가입 2년 후 자살을 해도 지급이 됩니다. 단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누구를 죽이거나 자살을 하거나 등등의 행위를 한다면 지급이 제한되겠지만 나머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일반 사망보험금은 무조건 지급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이 종신보험을 활용해서 어차피 사람이 죽어야 상속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사망보험금이 사망진단금이죠. 사망보험금이 바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을 이용해서 상속세를 내라는 거죠. 종신보험의 기본 형태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신보험을 이용하면 기본적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상속세가 10억이다. 근데 10억의 사망보험금을 가입을 하면 내가 내는 총 보험료는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게는 4억에서 많게는 8억, 9억 정도입니다. 결국에는 절세를 할 수 있을 건데 이 절세하는 방법 중에 종신보험을 이용하기는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용해야 더 절약을 할 수 있을까? 요거를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종신보험을 이용하는 것도 요령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요령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을 살 때 우리가 현금 일시불로 살 때랑 그렇죠? 그리고 10년 할부로 살 때랑 20년 할부로 살 때,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토탈 지불하는 금액을 비교하면 당연히 20년 할부로 살 때가 가장 비싸게 주고 산 거고 10년 할부가 그 다음 많은 돈을 주고 산 거고 현금으로 일시불로 주는 사람이 가장 적은 돈을 주고 사는 게 됩니다. 그렇죠.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보험을 가입할 때 10년 납, 20년 납, 30년 납으로 가입하는 것은 사망보험금 또는 그 보장자산을 할부로 사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시불로 돈을 주고 사면 가장 저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을 일시불로 살 때랑 10년 납, 20년 납으로 살 때랑 같은 사망보험금을 두고 토탈 내가 내는 돈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과 비교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이미 상속세를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상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돈이 이제 상속이 되게 됩니다. 그때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다라고 치면 배우자 공제가 최소 아시겠지만 5억에서 30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최대. 그리고 일괄 공제, 여기에 뭐 자녀들도 다 포함되겠죠. 자녀들이 아무리 많아도 요즘에는 뭐 많이 낳지도 않기 때문에 기본 5억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금융재산 공제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죠. 금융재산이라고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최대 2억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배우자 공제 5억은 기본적으로 최소 5억은 해준다는 뜻이고요. 최대 30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상속이 이루어질 때 배우자한테 주는 점수는 1.5점입니다. 그리고 자녀 한 명당 주는 점수는 1점이에요.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점씩 가져가는 거겠죠. 제가 혼자 하고 있네. 자, 여기 보면 자, 이렇게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 금융재산 공제로 되는데 배우자 공제는 이렇게 배우자가 1.5점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자녀가 1점, 한 명당, 그리고 또 1점 이렇게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총 몇 점이죠? 토탈 3.5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3.5점 중에 배우자가 1.5를 가져가는 거예요. 3.5분의 1.5. 재산이 10억이다. 그러면 3.5분의 1.5를 곱해서 배우자 몫이라고요. 그쵸? 그렇게 계산된, 1.5로 계산된 그 금액을 맥시멈으로 해서 최대 30억까지만 보장해주는 겁니다. 그 금액이 만약에 배우자가 가져가는 1.5가 5억 미만이다. 3억이다. 그래도 5억은 공제해주겠다. 근데 만약에 배우자가 1.5로 계산된 게 10억이다. 그러면 10억을 공제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만약에 30억을 초과한다. 그러면 30억까지만 공제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일괄 공제는 뭐 일괄적으로 공제해주는 거예요. 요즘에는 자녀를 많이 안 낳기 때문에 5억은 무조건 공제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금융재산 공제. 이거는 적금이나 은행에 돈을 넣어놓은 거나 또는 주식이나 펀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금융재산에서 빚을 다 갚고 나서 쉽게 말씀드리면 순금융자산, 순자산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금액에 곱하기 20%만 공제를 해줍니다. 그 금액이 아무리 많이 공제를 해줘도 최대 2억까지 해주겠다는 뜻이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아마 상속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구간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렇게 다 공제되고 나서 또 상속되는 게 1억이다. 그러면 이 중에 10%가 상속세가 되고 누진 공제는 없습니다. 그냥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을 상속세로 내야 되는 거죠. 1억에서 5억이신 분들은 20%를 상속세로 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억이다. 그러면 여기 이 구간에 해당되겠죠. 3억이면 그러면 20% 6천을 내야 되는데 누진 공제를 해줍니다. 1,000만 원을 공제해 주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아까 6천 중에 5천만 내면 되는 거예요. 자, 5억에서 10억이다. 자, 그러면 30%를 상속세로 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누진 공제는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10억 초과 30억까지는 40%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상속세 1위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누진 공제를 1억 6천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30억 초과되는 분들은 50%까지 상속세를 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누진 공제는 4억 6천만 원입니다. 만약에 요 구간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50억이 만약에 아까 공제할 거 다 공제하고도 50억이 이제 과세 표준에 들어왔다. 그러면 50억이 50%, 25억을 세금으로 내야 되고 그 중에 4억 6천은 빼준다고 하는 거니까 20억 4천이 상속세가 되는 겁니다. 정말 엄청납니다. 요 금액을 계산했을 때, 그리고 아까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배우자 공제가 최대 30억까지 되네, 굉장히 많이 되네, 라고 생각하셔서 우리는 상속을 고민 안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배우자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배우자가 이제 돈을
상속을 받았겠죠. 자녀한테도 일부 주고. 그 상태에서 사망을 하게 되셨을 때는 이제 배우자 공제가 없기 때문에 일괄공제 5억만 받게 되는 거죠. 금융자산 공제란. 그러면 자녀들이 낼 세금은 또 엄청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공제만 1차적인 것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최종적으로 자녀들한테 부가 이전될 때 최종적으로 상속이 될 때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상속 지원을 어떻게 마련하는 게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실제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지난번 제가 한번 공유해드렸던 상품이랑은 조금 다른 상품이에요. 새로 나온 거예요. 자, 70 여기 보이시죠? 안 보이시나요? 좀 더 올려볼게요. 자, 여기 보입니다. 여기 보면 1970년도 1월 1일 보험 나이로 50세입니다. 만으로 50세겠죠? 50세 분의 사망보험금을 5억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5억. 자, 이 5억일 때 20년 납이면 총 얼마 내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5억일 때 20년 납을 하니까 보험료가 얼마 나왔죠? 매월 142만 9,750원입니다. 요거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얼마냐면 142만 9,750원 곱하기 20년 납이니까 1년에 12번 곱해야 되고 곱하기 20년입니다. 총 토탈 내는 돈은 3억 4,314만원이에요. 그리고 5억이라는 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거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50세 남성입니다. 얼마냐면 사망보험금 5억에 총 3억 4,314만원 원을 납입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게 20년 납일 되죠? 자, 10년 납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납입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줄여볼게요. 자, 10년 납일 때 매월 235만 1,250원입니다. 자,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235만 1,250원을 곱하기 12달 곱하기 10년입니다.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게 이제 보이시나요? 2억 8,215만원입니다. 마찬가지 기록을 할게요. 총 2억 8,215만원입니다. 얼마 정도 줄였죠? 대략 4,100만원이 줄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제일 궁금해하는 일시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시납일 경우에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시납일 경우에 여기 보이시나요? 2억, 여기 밑에도 보이죠? 2억,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죠? 2억하고 405만원이 나오네요. 자, 여기 적어 볼게요. 2억하고 405만원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줄일 수 있는 금액이 벌써 8천 정도가 줄었네요. 제가 또 혼자 보고 있었네요. 자, 요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3억 4천을 내고 5억을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10년으로 치면 2억 8천을 내고 10년 납으로 치면 5억을 가져가는 겁니다. 상속세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냥 상속세를 보험회사에다 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보험회사는 결국에는 이 금액을 지불을 해줄 거니까. 그렇죠? 자, 일시납일 경우에는 50세, 우리나라 나이로는 51세 정도 되신 분이 2억 정도를 내고 약 2억을 내고 5억을 가져가는 겁니다. 상속세로 따지면 상속세 5억을 2억으로 끝내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만약에 20년 납으로 했는데 보험료 아까 100 얼마였죠? 내가 한 번 내고 사망해도 5억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당연히 장기 납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죠?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장기납 같은 경우에는 유지를 못했을 경우에는 중간 해지환급금이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거나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나 사업이 잘 안 돼서 유지를 못하거나 내가 그 나이 돼서 보험료 낼 돈이 없을 경우에는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일시납은 단점은 어떤 게 있냐면 조기에 사망했을 때는 장기납보다는 불리하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많이 냈으니까. 장기납은 한두 번, 10번 내고 사망해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큰 돈을 안 내더라도. 그렇죠? 근데 일시납의 장점은 토탈 보험료 자체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종신보험 가입해 놓으신 거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20년 납 토탈 보험료가 얼마인지. 그러면 이 상품하고 얼마나 보험료 차이가 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거는 나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70년을 80년 40살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직업은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가격은. 자, 40살 남성으로 계산해서 5억을 일시납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얼마죠, 여러분들? 1억 5,500이에요. 1억 5,500을 내고 5억을 바로 확보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오는 이 5억 원을 확보하는 거죠.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몇 살까지 나이가 젊을수록 훨씬 더 적은 금액을 내는 거예요. 아까 벌써 10살 차이에 거의 5천만 원 가량 차이가 났네요. 근데 이거는 보통 종신보험이 60세나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이거는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70년생 봤으니까 이번에는 60년생 한번 볼게요. 60년 1월 1일생입니다. 보험 나이로 60세가 나오네요. 60세로 설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억 원을) 일시납하는 거죠. 자, 2억 6,500을 내고 5억을 가지고 60세도 이렇게 저렴합니다. 60세도 절반밖에 안 내요. 상속세를 굉장히 줄일 수 있고, 자, 이 상품은 60세가 아니라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75세 정도 되면 보통 사망보험금의 80%, 90%, 거의 100%까지 납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상품은 일시납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75세면 45년생이죠. 우리 광복되던 해입니다. 75년생 남성분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법인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고액 자산가분들, 건물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관심이 생기실 겁니다. 보이시나요? 75세. 자, 75세 남성분이 가입을 하셔도 사망보험금 5억을 만드는데 3억 7,849만 원밖에 안 들어요.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그쵸? 이거는 벌써 느끼고 계실 거예요.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 미리 사전 증여를 하고, 그리고 공제받을 거 다 공제받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하고 나서도 내가 내야 될 상속세가 이 정도구나. 근데 거기에서 이 일시납 종신보험을 활용하면 훨씬 더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5억으로 계산해서 그런데 훨씬 더 큰 금액으로 10억이나 20억을 상속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산을 하면 훨씬 더 저렴해질 수가 있어요. 눈에 더 들어오겠죠. 물론 같은 비율이겠지만 아까 제가 70년생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50세 남성분으로 보면 같이 볼게요. (5억이) 아니라 10억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얼마죠? 4억입니다. 4억. 4억하고 810만 원이네요. 약 4억 원을 내고 10억의 상속재원을 마련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유리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주제에 맞게 한번 내용들을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방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이 종신보험을 이용하면 상속재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가입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보험사, 같은 보험사, 삼성생명이다, 교보다, 하나다, 오렌지라이프다, 뭐 어디 신한이다, 같은 보험사의 종신보험이라고 해도 가격이 달라요. 뭐 이런 종신보험, A라는 종신보험과 B라는 종신보험을 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망보험금 1억을 넣고 20년 납으로 해도 토탈 내는 보험료가 다르다고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상품을, 여러분들한테 맞는 상품을 고르셔야 되고, 그 같은 상품이라고 해도 납입 기간에 따라서 내가 토탈 내는 보험료가 또 차이가 납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상품은 거기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일시납에 특화되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상속재원으로 마련하기에 너무너무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늘 뭐 마찬가지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읽었던 거 한번 읽어볼게요. 보장 공백 없이 완납에 초점을 맞춘 유지 가능한 설계만 하고 있습니다. 청약 이후에는 보험금 청구나 펀드 관리까지 진실한 마음으로 영업하고 있으니까 다른 설계사와 비교를 위한 견적 문의는 자제해 주시고요.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저에게 관리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보다는 카톡으로 문의 주세요. 카톡 검색창에 MC2 데디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핸드폰은 010-5584-8952번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선이었습니다.